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 현장에서 자주 혼용되어 사용되는 개념들, 생장과 성장, 그리고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정확한 차이와 올바른 용어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장과 성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준비했던 과정은 바로 이렇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영양생장 하고 검색을 쭉 하면서 보니까 주라든가 고마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과라든가 고구마 여러 곳에 포도 분야마다 오이라든가 이런 부분마다 영양생장, 생식생장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영양성장이라는 단어를 찾고는 영양성장이라고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체리, 영양성장, 생식성장, 자두나무 같은 경우도 영양성장, 생식성장, 또한 마찬가지로 고구마도 영양성장, 생식성장. 이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맞는 거야? 토마토 같은 경우도 영양성장, 생식성장. 성장과 생장,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가 맞고 생장과 성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성장이라 해서 국어사전, 의학사전에는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짐, 생물체의 크기, 무게, 부피가 증가하는 일, 구별되며 형태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정량, 성장, 영어로서는 growth, development.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면 생장은 또 뭐야? 부산백과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의 수가 많아져서 생물체의 크기가 커지거나 무게가 증가하는 것, 세포 생장, 식물 생장, 동물 생장, 우리 몸 내에서 생장을 조절하는 호르몬, 세포의 비정상적인 생장, 암. 그래서 이 정도도 읽고도 머리가 되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장은 뭐고 생장은 뭐야? 사실은 저 자신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영양생장, 생식생장, 이게 과연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찾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성장과 생장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성장이라는 것은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의 수가 많아져서 생물체의 크기가 커지거나 무게가 증가하는 것, 나무위키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성장이라는 것을 나무위키에 들어가서 사람이나 동식물 등이 자라서 커지는 것, 발육이라고도 한다. 사물의 규모가 증가하고 세력을 확대를 뜻한다. 생물학에서는 발육과 구분하여 형태의 변화가 없는 정량을 말한다. 지금까지 읽어도 저 자신이 머리가 되려 혼탁해집니다. 또한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 또한 네이버 블로그를 찾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찾아봐도 별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같은 경우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영양생장은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여 자라는 과정이다. 그래서 생식생장 같은 경우는 식물이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다. 그럼 여기까지 읽고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되려 머리만 더 혼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자료를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여기는 또 생물에서 생물의 특성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발생과 생장에서 올챙이가 발생이 되고 성체 개구리가 됐을 때 여기는 생장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네이버 지식인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생장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생장이 세포수의 증가이고
생장이 세포 크기와 부피의 증가인가요? 그러니까 중3 과학 1학기 처음 내용을 복습하고 있는데 헷갈린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도 생장이라는 것은 생물이 알아서 성체로 변화하고 있는 사이에 크기 무게를 늘려가는 현상, 성장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 등 생물이 자라나는 것이다. 이렇게도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럼 또한 마찬가지로 또 지식인의 다른 분이 또 언급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성장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지고 생물체의 크기, 무게, 부피가 증가하는 것이다. 생장이라는 것은 나서 자란다. 날생자에다가 길장자를 그대로 해석해 놓은 것이죠. 그런 과정이다. 생장 기간, 생장 과정, 생장 반류, 생물체의 원형질과 그 부수물의 양이 늘어나는 일.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기까지 읽어도 되려 더 혼미스러워지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장이란 식물의 생장, 생장과 성장의 차이 하고 다시 티스토리 쪽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참고합니다. 생장, 날생의 길장, 나서 자란다. 그런 과정이다. 그곳에서 나서 자란 사람, 식물에서 여러 가지 기관이 양적으로 정대하는 것. 그래서 식물의 생장이란 식물도 동물과 같은 생명이니까 생장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가진 생물체의 생장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생장과 성장의 차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개략적으로 언급은 해놨지만 이걸 읽고도 어떤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성장과 생장의 정확한 차이, 이번 1월 28일 날 올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걸 읽어봐도 원리로 따진다면 사람과 동물같이 나아서 자라는 것은 생장이고 식물같이 자라는 것은 성장이라고 정의해야 한다. 그럼 또 생식, 생장, 영양, 생장 이렇게 또 얘기했던 것은 이분이 적어놓은 거에 의하면 또 맞지 않는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여러 곳을 사실 뒤졌습니다. 지금까지. 성장과 생장의 차이점. 성장이란 동물이 자라서 커지거나 사물의 규모가 커지는 것. 생장이란 식물이 자라서 커지는 것. 성장과 생장의 차이는 배상으로 하고 있는 것. 배상에 관계없이 성장을 사용하도록 통일되어 있다. 또 이런 또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다시 국립국어원에 또 생장과 성장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생장이라는 것은 생물체의 원형질과 그 부수물의 양이 늘어나는 일과 생장, 성장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정확하게 언급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생장과 성장의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구체적인 것은 생명 분야의 서적을 참고하라 이렇게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도저히 이거는 아니겠다 싶어서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에 대하여 챗GPT에다가 문의를 하게 됩니다. 생장과 성장의 차이점에 대하여 챗GPT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생장이라는 것은 세포 수나 크기 증가 등 물리적 크기 확대이고 성장은 기능적 구조, 성숙 과정을 포함하는 발달 전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체의 길이, 무게, 부피가 증가하는 것은 생장인 반면에 생장 플러스 분화, 성숙, 생식 능력 발달 등을 포함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합니다. 생장은 수치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성장은 수치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장은 식물의 키가 자란다든가 사과 열매가 커진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생장이라 하고 사과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전체 주기는 성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장은 양적 변화에 집중하는 반면에 성장은 질적 변화까지 포함하는 그런 성장이라는 것은 생장을 포함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생장이라는 것은 생물체가 세포수를 늘리거나 세포수를 키워서 몸집이 커지는 현상으로서 사과나무의 줄기나 무게가 커지는 것, 늘어나는 이것을 생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크기 정도를 넘어서 생리적인 기능까지 성숙해 가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고. 따라서 사과나무가 생장하면서 꽃눈을 형성하는 개화가 돼가지고 수정이 되고 그 다음 열매를 맺는 이러한 과정까지를 성장이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 농업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이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라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생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에서 이미 이제 살펴봤던 것을 참고해서 쭉 살펴보시게 되면 생장과 성장의 의미를 이제는 이해가 가시죠. 세포 수나 크기가 증가해서 식물의 크기랑 부피, 무게가 커지는 현상을 생장이라 하고 이 질적인 변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성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영양성장과 생식성장 혼동해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입니다. 일부에서는 영양성장, 생식성장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떤 표현이 더 적절할까요? 정확한 학술적인 용어로서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입니다. 성장이라는 표현은 성숙을 포함하는 혼동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서나 논문에서는 생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영양생장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생장이라는 것은 식물체가 잎이라든가 줄기, 뿌리 등 영양기관을 중심으로 자라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강합성 능력과 생육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과나무 묘목이 자라서 주간과 가지가 뻗고 잎이 무성해지는 시기, 이러한 시기를 지나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인 생식생장 단계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생식생장이라는 것은 꽃이 피고 수정되고 열매를 맺고 종자를 만드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즉 생물의 생식과 번식을 위한 단계가 되겠죠. 예를 들면 사과나무에서 묘목이 자라서 주간과 가지가 뻗고 잎이 무성해지는 시기를 영양생장이라고 한다면 이후에 꽃눈이 형성이 되고 개화 결실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생식생장기라고 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꽃눈이 형성이 되고 꽃이 피는 단계인 개화, 꽃가루가 암술머리로 옮겨지는 과정인 수분, 수정 후에 열매가 맺히는 단계인 결실, 되고 나면 종자가 형성이 되면서 이것이 식물의 번식을 위해서 씨앗이 생성이 되는 이러한 관계를 생식생장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생장이라는 것은 양적 증가를 의미하는 반면에 성장이라는 것은 양적 증가뿐만이 아니라 질적 변화까지 포함한다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생장이라는 것은 키라든가 부피라든가 무게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성장이라는 것은 기관이 형성이 되고 생식이 되는 이런 것들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생장이라는 것은 영양기관이 발달하여 잎과 줄기, 뿌리가 자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생식생장이라는 것은 생식기관이 발달해서 꽃이 생기고 열매가 맺고 씨앗이 생기는 이러한 것을 생식생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생장 단계별로 그럼 우리는 농업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까? 그럼 본다면 영양 생장기에는 가지를 유인하고 질소를 시비하고 병해충 방제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생식 생장기에는 개화를 조절하고 수분, 수정을 관리하고 적과 착색 또한 당도가 높아지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데 우리는 전환기 과정인 적절하게 수세를 관리해야지 되고 균형 잡히게 영양 공급을 해 주어야지만이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영양생장이라는 표현은 왜 많이 우리 농업 분야에서 쓰여져 왔을까요? 이는 일상 우리 언어와 혹여시 외국에서 있었던 원서들의 번역하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거에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베지터티브 글로스를 영양성장이라고 했지만 농업 용어집이나 농촌진흥청 자료에서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올바른 표현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영양성장, 생식성장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도 농업기술센터나 마이스터 대학에서 작성한 재배 매뉴얼에서도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과의 생육 초기는 영양 생장이 우세하고 여름철 이후에는 생식 생장이 활발해진다. 수세가 지나치게 강하면 영양 생장이 지속되어 생식 생장으로 전환이 어렵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을 우리는 혼동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영양 성장, 생식 성장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비표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과나무를 키우다 보면 생육 단계에 따라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전략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생장과 성장,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을 구분하여 이해함으로써 더 정밀하고 효과적인 재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과나무의 영양 생장기와 생식 생장기의 구체적인 관리법도 궁금하시면 댓글로 주시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